오히려 신설법인이 대출 받을 때 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신설법인인데 40억 대출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신설법인이니까 된다. 취득세도 75% 감면을 해줘. 고맙죠. 진짜요? 네. 마약이죠. 꿀이죠, 꿀. 꿀맛 푼 거야? 개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법인에게 넘길 때 이게 2억짜리 빌라 정도는 적당하다 하셨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내가 강남이나 아니면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 이럴 때는 법인의 의미가 없나요? 의미는 있는데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가 아파트를 넘기는 방식이 그렇게 매매 방식으로 하기에는 자금 부담이 있으니까 현물 출자 방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을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법인에게 넘기면서 법인 설립을 동시에 하는 네. 이전과 설립을 동시에 하는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돈을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고. 그럼 자본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부동산 자체 넘기는 게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냥 통으로 자본금이 되고. 그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었을 때 지금 양도 차익이 어떤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서 차익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양도예요, 양도. 그럼 양도소득세를 일단 계산을 해서 세무서에다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고 있어요. 네. 법인도 나도 돈이 없고 법인도 돈이 없고 하니까 이걸 이제 법인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겠다 해서 2월 과세 신고를 하죠. 법인이 내라 이렇게 넘기는 거죠. 네, 법인이 내라. 대신에 양도 당시 법인에게 넘기는 당시에 양도소득세는 일단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2월 시켜서 고마운데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담이 또 있어요. 취득세는 또 취득세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취득세도 돈이 없잖아요. 지금 다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75% 현재 규정된 내용으로 75% 감면을 해줘요. 고맙죠. 진짜요? 네, 75%. 예전에는 100%였는데 9억 넘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요? 네. 호호.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은데. 그렇죠. 근데 현물 출자를 고민하시고 계시고 이제 어떤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안내는 해드리죠. 양도소득세는 일단 계산하고 2월 과세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취득세는 발생을 하지만 75% 깎아준다. 네, 그럼 만약에 네. 이거 모르고 나 이미 법인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복잡하죠. 그렇죠. 복잡하죠.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이제 법인이 있어요. 이제 법인은 있고 이걸로 주택을 살려고 해요. 그럴 땐 대출이 어디까지 될까요? 현재 이제 예전에는 법인으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정부가 그걸 알고 어떤 제약을 뒀죠. 네. 40%? 그 정도 수준. 부동산에 대한 10억 40%. 아파트의 경우에는 6억, 4억까지 되는 거죠. 4억까지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 규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상으로는 그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신규 법인이고 뭐 아무런 것도 없고 자본금 조금 뭐 1,000에서 1억 정도다. 근데도 대출이 40% 주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요청하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는 뭐 그 법인이 취득할 거라든가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해주기도 하지만 자본금 그걸 또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대출을 한 40억 해달래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금 1,000만 원에 대출금 40억이다. 그러면 부채 비율 자체가 몇 %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은행마다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요청을 해요. 자본금을 1억 이상 올려라. 이걸 이제 자본금을 늘리는 걸 증자라고 표현하는데 얼마까지 증자해라 해서 처음에 1,000만 원으로 법인 설립하신 분이 증자 자본금을 1억까지 늘리는 그런 작업을 또 하죠. 보통은 다 봐요. 재무상태표라든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일종의 경영에 대한 성적표예요. 성적표를 보죠. 그런데 이제 신설법인, 이제 법인 막 만들었는데 성적표가 없잖아요. 1년이 지나야 없죠.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설법인이 대출 받을 때 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어쩌면 백지 상태니까 얘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성적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거인 것 같다고. 저는 이제 대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요청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
신설법인인데 40억 대출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신설법인이니까 된다.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법인 대출에 대한 규제가 이제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될까 하는 의문점은 있는데 개인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네. 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집은 사고 싶은데 더 네. 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약간 마약 같잖아요. 마약이죠. 꿀이죠, 꿀. 꿀맛 본 거야, 그냥. 근데 지금 막 이게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 이게 적절한 또 이게 적당한 방안인 것 같은데 정부가 모를 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한마디 꼭 해드려요. 솔직히 저도 불안해. 저도 불안해. 몇 채 갖고 계세요? 'Cause you